아나 어떻게 해 승무원 그만둘까 봐.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아니 비행하면 시차도 바뀌고 진상 손님도 응대하고. 그래서 머리가 계속 빠져. 혹시 그러면 스트레스성 탈모 아니야? 부모님 유전은 아니고?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탈모 아닐걸? 잘 모르겠다. 나 소개팅도 까였고 시집은 어떻게 가냐? 여기 중국의 중소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며 그토록 원하던 비행을 하면서 세계 여행을 다닐 수 있어 행복하다고 생각하던 미녀가 있습니다. 그녀는 키도 크고 몸매도 좋아 어렸을 때부터 남자들의 대시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하던 일을 마침내 하게 되고 생각과 다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인지 아니면 유전인지 머리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연애는 물론 시집도 못 가게 될까봐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에 가게 되어 한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면서 인생이 급반전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시작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시작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각 단계별 멤버십 가입으로 브루이웃에 정기 후원이 가능하며 영상 수익은 브루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중국에 사는 26살 양양이라고 합니다. 한국 여행을 갔다가 정말 큰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 일화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저는 중소항공사의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성 승무원 하면 키가 크고 예쁘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죠. 솔직히 많은 항공사에서 승무원을 뽑을 때 외모를 꽤 많은 비중을 두긴 하죠. 외모지상주의 이런 게 점점 사라지는 시대 환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항공사에서 여자 승무원을 뽑을 때 외모를 많이 보는 게 현실입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이건 제 자랑 같지만 제가 외모는 좀 뛰어난 편이긴 합니다. 키도 167로 여자 키로 적당히 크고 얼굴도 계란형의 이목구비가 또렷한 서구적인 미인형이죠. 그런 외모 콤플렉스가 전혀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원래도 머리숱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적다고 볼 수 없는 머리숱이었는데 작년부터는 눈에 띄게 머리가 많이 빠지고 모발도 상당히 가늘어지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머리를 감으면 세면대가 막힐 정도로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이마 라인과 정수리 탈모가 눈에 띄게 늘어났죠. 이마 라인은 그래도 머리로 가리면 되지만 정수리 라인은 답이 없더라고요. 저는 누가 제 정수리를 못 보게 외출할 때는 굽 높은 힐을 주로 이용했죠. 하지만 그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었던 게 앉아있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모자였습니다. 저는 외출할 때 항상 모자를 썼습니다. 모자가 자외선 방지를 하니까 탈모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제 경우는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모자를 쓰면 답답하고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어서 그런지 탈모가 더 심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정수리 쪽 탈모가 나이에 비해서는 꽤 심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출할 때는 모자를 썼습니다. 물론 승무원으로 일을 할 때는 모자를 쓸 수 없기에 흑채까지 사용을 했어요. 하지만 흑채 가루가 옷에 묻어서 요즘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 탈모 스트레스는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졌답니다. 그러다가 제 탈모 콤플렉스를 더 크게 만든 사건이 있었죠. 그 얘기를 지금 바로 해드릴게요. 어느 쉬는 날 혼자 운동복에 그날도 야구 모자를 쓰고 생활용품을 사러 대형마트에 갔어요. 뭐 평소처럼 물건을 고르는데 뭔가 어디서 누가 나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주위를 둘러보니 아니나 다를까 왜 젊은 남자가 저를 뚫어지게 보는 겁니다. 저는 좀 불쾌했어요. 그래서 서둘러 물건을 고르고 계산대로 가는데 저를 쫓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대놓고 말을 걸더라고요. 말을 건 이유는 뭐 뻔하죠. 대시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남자를 유심히 봤는데 그냥 껄렁껄렁한 남자는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착실하고 반듯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말하더군요.
자기는 이상한 사람 아니고 저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알고 지내고 싶다고요. 네, 절대 이상한 사람으로는 안 보였고 뒤이어 명함을 저에게 건넸는데 꽤 유명한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대기업 연구원에서 흔들리는 속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탄탄한 직업의 선한 인상에 여자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남자라서 경계심이 좀 풀어졌고 그 남자의 간곡한 부탁에 저는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뭐 저도 솔직히 그 남자에 대해서 알고 싶긴 했거든요. 그렇게 못 이기는 척하고 전화번호를 건네고 저는 물건을 마저 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연락이 왔고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고요. 저는 데이트에 응했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는 첫 데이트를 위해 화장도 신부 화장에 가까운 진한 화장을 했고 옷도 제일 비싼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내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떤 걱정이냐고요? 화장도 하지 않은 맨 얼굴에다가 옷도 구질구질한 운동복 차림에서 나한테 반했는데 지금 이렇게 잘 차려입고 나가면 내 외모에 놀래 기절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요. 아, 물론 농담입니다. 아, 근데 그 오버스러운 걱정은 괜한 걱정이었죠.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제가 약속 장소인 고급 식당에 들어가는데 그 남자가 먼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는 표정이 좀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예뻐서 놀라는 표정이 전혀 아니었고요. 저를 뭔가 빤히 보면서 말하더군요. 모자를 쓰셨을 때와는 이미지가 좀 다르시네요. 그 말이 좀 거슬렸습니다. 내가 여전히 마음에 들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모자를 벗으시니까 인물이 훨씬 더 사시네요. 물론 모자를 쓰셨을 때도 아름다움을 감출 수 없었지만요. 하면서요. 하여간 좀 기분이 그랬습니다. 음식이 나왔고 식사를 하는 내내 그 남자는 말수도 없고 뭔가 시큰둥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까지 덩달아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썰렁한 분위기에서 말없이 식사하다가 그 남자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로 걸어가면서 제 정수리를 빤히 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표정이 더 어두워졌어요. 저는 그때 느꼈죠. 아, 내 탈모를 보고 저러는구나. 일전에 마트에서는 내가 모자를 썼으니까 탈모가 있는 걸 몰랐고 그래서 대시한 거구나. 그리고 30분이 지나도 그 남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냈어요. 저기요, 지금 어디세요? 왜 아직도 안 오세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갑니다. 계산은 다 했으니 음식마저 다 드시고 가세요. 너무 수치스러웠고 모욕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내 탈모로 인해 나쁜 놈 하나 제대로 걸렀다고요. 저런 별로인 인성 가진 남자와 연인으로 엮이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언젠가는 드러날 인성이니까요. 하여간 그 사건 이후로 저는 탈모 콤플렉스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인들이 소개팅을 주선해준다고 해도 다 거절했습니다. 소개팅에 모자를 쓰고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자신감이 결여되니까 연애고 뭐고 다 싫어졌습니다. 제 탈모의 원인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아무리 봐도 첫 번째는 유전이더라고요. 사실 우리 아빠가 심한 탈모세요. 동년배와 비교하면 10년 아니 15년 이상 더 들어 보일 정도로요. 예전에 동안인 친구랑 식당에 갔다가 부자지간으로 오해받은 일이 있을 정도로 탈모로 인해서 노안이십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유전적인 요소는 크게 걱정 안 했어요. 저는 여자니까 아빠의 아들이 아니고 딸이니까 유전과 상관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었네요. 아, 물론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후천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승무원 일을 하면서 여러 진상 승객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직업상 올백 머리를 하는데 그걸로 인한 견인성 탈모도 한몫하겠네요. 아, 정말 탈모로 인한 번아웃이 찾아왔어요. 너무 지친 상태여서 저는 일주일간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있는 한국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는 3년 전에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한국에서 사는 친구예요. 모든 친구가 뭐 그렇게 빨리 결혼을 서둘러 하냐고 했는데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하네요. 하여간 그렇게 친구가 있는 한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숙소도 그 친구 집에서 지내면 되니까 해결되고 여러 가지로 좋았죠. 친구 하나 잘 둬서 한국 여행 가이드와 숙소를 해결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에 가서 여러 대표 관광지를 돌면서 구경도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재미있게 보내다가 또 황당하고 불쾌한 일을 겪었는데요. 그 얘기를 하자면 제 친구가 사는 곳이 서울의 강동구 둔촌동이란 곳인데요. 친구 집 근처에 아주 큰 공원인 올림픽 공원이란 곳이 있었어요. 하루는 친구와 올림픽 공원에 가서 산책하다가 잠시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어느 50대 정도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저희 옆에 앉는 겁니다. 한국인이니까 당연히 한국말로 저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충 느낌이 제 탈모를 갖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왜 그렇게 느꼈냐면 제 정수리를 보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친구에게 저 아줌마가 뭐라고 하는 거냐고 통역을 부탁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저를 보고 젊은 사람이 벌써 그렇게 심하게 탈모가 오면 어떡하냐고.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의 얘기였어요. 솔직히 너무 불쾌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어쩌면 저렇게 예의가 없는 사람이 다 있냐고 화를 냈죠. 다행히 한국 아주머니는 제가 한 얘기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친구가 그러더군요. 저 아주머니는 너를 놀리고 비하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딸 같아 부모 같은 마음으로 진짜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고요. 설사 진심 어린 걱정이라도 나는 저런 오지랖은 불쾌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제 얼굴 앞에 대며 보여주는 겁니다. 보니까 스마트폰 화면은 사진이더라고요. 그 사진은 그런 거였어요. 정수리가 휑한 탈모 사진. 그 사진 속 주인공이 자신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뒤이어 본인의 풍성한 정수리 자랑하듯이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친구 말로는 그 아줌마가 하는 얘기는 자신도 탈모가 아주 심했는데 우연히 어떤 탈모 기계를 쓰고 부작용 전혀 없이 그렇게 탈모 치료를 했다는 겁니다. 중국에도 불법 약장수 같은 잡상인들이 많은데 여기도 한국도 노상에 불법 잡상인들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더 듣기도 싫어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 큰 소리로 떠들더라고요. 레이큐어 캡, 레이큐어 캡. 그 제품을 몇 번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짜증 나더군요. 저랑 친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러 이동했습니다. 커피에서 그 친구는 뭔가 진지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열심히 검색하길래 제가 친구에게 뭐 하냐고 물으니까 아까 그 잡상인 같던 아줌마가 떠들어댄 레이큐어 캡인지 뭔지를 검색해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친구 말로는 제품 후기 평가도 좋고 곰곰이 보니까 꽤 좋은 제품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줌마는 잡상인 아니고 자기 아파트 단지에 사는 동네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끔 단지 내에서도 보고 공원에서도 보는 이웃 주민이지 잡상인은 절대 아니라고 하더군요. 잡상인이든지 아니든지 관심 없으니까 그만 검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커피를 마시고 제 여행 숙소인 친구 집에 가서 그냥 휴식을 취했습니다. 자려고 하는데 그 아주머니의 탈모 사진과 실제로 저에게 보여준 풍성한 머리숱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레이큐어 캡을요. 사실 한국 제품은 중국 제품과 달리 믿음이 가긴 하죠. 보니까 그 레이큐어 캡은 정확히 말하면 두피 모발기였죠. 대충 후기를 봐도 장점이 아주 많아 보였어요. 일단 가격이 10만 원대였어요. 그 정도 가격은 두피샵 1회 가격이잖아요. 두피 모발기는 잘만 쓰면 평생도 쓸 수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레이큐어 캡이란 그 두피 모발기는 다른 제품과 달리 모자 안에 쓰면 티가 나지 않아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보였어요. 탈모 때문에 모자를 쓰시는 분들은 모자 속에 쏙 집어넣고 사용하기에는 딱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약이 아니라 부작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먹는 탈모약은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두피 모발기는 먹거나 바르는 약이 아니니까 부작용이 전혀 없는 제품이잖아요. 거기에 또 하나 믿음이 갔던 부분이 구매 리뷰가 거의 3,000개더라고요. 구매 수가 아니고 구매 리뷰가요. 리뷰가 3,000개면 꽤나 대중적인 제품이라서 더 믿음이 갔죠. 한마디로 부작용 없이 가장 비밀스럽고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두피 모발기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불만족 시 3개월 내에 100% 환불 가능 써보고 별로면 꼭 환불하세요. 라고 대놓고 홍보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보통 자신감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제안이 아닌데 말이죠. 고민 끝에 결국 저는 친구에게 현금을 주고 인터넷 주문을 대신해달라고 했어요. 이틀 후 제품은 도착했고 저는 그 제품을 중국으로 가져가서 사용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는 안 했어요. 그냥 더 빠지지만 않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와우, 언빌리버블.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봤습니다. 특히 정수리가 많이 채워졌어요. 모발도 눈에 보이게 굵어졌고요. 정수리가 많이 채워진 만큼 제 자신감도 채워졌습니다. 저의 호전된 모습을 직접 보신 저희 아빠도 얼마 전부터는 제가 없을 때 제 걸 빌려서 사용하시고 계시는데 어느덧 아빠의 탈모도 많이 호전되셨어요. 그래서 아빠는 요즘 자신감을 많이 얻으셨어요. 사실 작년에 실직하시고 재취업을 하려고 노력은 하시지만 나이도 적지 않으신데 거기에 탈모 때문에 더 나이가 들어 보여서 취업이 힘든 상태였지만 레이쿠어캡 덕분에 머리숱이 많아져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생길 것 같다고 표정이 좋으세요. 의기소침해 있던 아빠가 다시 기운을 내시니까 저도 좋네요. 지금은 아빠가 제가 산 두피 모발기를 빌려 쓰시지만 조만간 다시 한국에 가서 레이큐어 캡을 2개 더 사려고요. 그래서 아빠도 드리고 엄마도 드리고 그렇게 효도할 겁니다. 친구에게 미리 주문해 놓으라고 하려고요. 하여간 여러 사람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신 그때 올림픽 공원에서의 그 이름 모를 아주머니도 감사하고 이런 좋은 두피 모발기를 만든 연구원분들에게도 감사하고요. 전 세계인의 영원한 고민이자 영원한 숙제인 탈모를 한국에서 해결하다니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늦을 땐 진짜 늦은 게 탈모라고 하더군요. 탈모 예정자이거나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머리 고민을 하고 계신 세상의 모든 탈모인. 더 미루기 마시고 저처럼 좋은 탈모 치료 제품을 만나서 고민으로부터 해방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